안녕하세요. 동행쌤입니다. 오늘은 B.A. 페리스의 소설 딜레마에 대한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설을 다루기에 앞서 모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치료하지 않은 상처는 반복된다. 제가 왜 이 모토를 말씀드리는지 설명하기보다 소설 리뷰와 함께 이 모토를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소설로 들어가 보면 이 소설 배경이 되는 장소는 영국이고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애덤과 리비아인데요. 이들은 부부이고요. 둘째, 그들의 자녀로 조시와 마니가 있죠. 애덤과 리비아는 결혼생활 22년차 부부인데요. 그들은 10대 말 혼전 임신으로 조시를 낳았으며 이 과정에서 애덤은 토목을 공부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현재 조각가로 살아가는 인물이고요. 리비아는 결혼 후 방송통신대학을 통한 법학을 공부하여 현재 변호사로 살아가는 인물이죠. 애덤과 리비아는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는 과정에서 아내 리비아는 친정부모와 관계가 단절된 상태이죠. 그것도 20여 년 넘게 말이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죠. 한편 그들의 자녀인 조시와 마니는 각각 대학생인데요. 특히 마니의 경우 홍콩에서 대학생활 중이죠. 이 소설은 아내인 리비아의 40세 생일을 기점으로 하룻밤 사이에 벌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소설의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간상 오리엔테이션을 드립니다. 리비아 생일 파티 6주 전, 리비아는 마니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니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이죠. 이는 마니가 유산하는 과정에서 리비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드러난 사실인데요. 마니가 아빠와 오빠인 애덤과 조시에게는 임신과 유산 사실에 대해 비밀 유지를 엄마에게 부탁하면서 마니의 임신과 유산 비밀은 리비아만 아는 비밀로 유지되죠. 그런데 이런 비밀 유지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받던 리비아는 이 비밀을 40세 생일에 남편에게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수많은 감정노동과 내적 갈등으로 남편에게 딸의 비밀을 공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편 남편인 애덤도 비밀이 아닌 비밀이 있는데요. 이는 아내 생일에 벌어지고 생긴 엄청난 비밀이죠. 첫째, 홍콩에 머무는 딸 마니가 엄마 생일에 깜짝 등장쇼를 위해 엄마 몰래 잠시 기국길에 오른다는 것과 둘째, 그 과정에서 비행기 추락사고로 딸이 사망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지만 결국 아내에게 말하지 못하죠. 결국 애덤과 리비아는 서로 비밀을 하나씩 가지게 된 셈인데요. 이런 복선이 이 소설을 전반적으로 끌고 갑니다. 한편 리비아의 경우 친정부모와 관계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특히 리비아의 아버지는 딸의 혼전 임신으로 인한 결혼 후 부모 자녀 관계를 단절하게 만든 분이죠. 그런데요, 20여 년 의절하는 동안 최근에 세상을 떠났죠. 그 후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리비아의 엄마는 딸의 40세 생일에 잠시 나타나는데요. 외손녀 즉 마니의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한 사망 후 친정엄마와 관계가 회복되는 내용이 담겨있는 소설입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하게 정리해보면 애덤과 리비아 부부는 서로에게 각각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을 해도 폭탄, 말을 안 해도 폭탄이 되는 상황에 놓인 거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을 저자는 딜레마라고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홍콩에서 유학 중인 딸 마니에 대한 것입니다. 마니가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서 유산을 했을 당시 마니는 임신 사실을 아빠와 오빠에게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하죠. 이때 리비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누구와 관계를 하여 임신하게 되었느냐였는데요. 이를 알기 위해 리비아가 첫 번째로 의심한 사람은
딸 마니가 다니는 대학교 교수라는 가설이었죠. 그런데 이 가설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조시의 절친, 그리고 아들처럼 생각하는 맥스가 마니의 임신 주범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이런 추측이 리비아와 맥스 사이의 긴장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마니의 임신 주범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것은 남편 애덤의 절친 넬슨의 동생 로브였죠. 로브는 리비아가 애덤과 연애할 당시 리비아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쉽게 말해 작업을 걸어왔던 인물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 애덤의 절친 넬슨의 동생이기에 애덤, 넬슨 그리고 로브 모두 각각 결혼하여 애덤 부부 주변에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브가 딸과 같은 마니와 성적 관계를 맺으면서 마니가 임신을 하였고 유산하는 과정이 벌어진 것이죠.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당사자인 마니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조시의 친구 맥스였죠. 맥스는 리비아의 생일에 마니를 임신시킨 주범이 누구인지를 리비아에게 알리는데요. 이로 인해 리비아는 심적 압박을 받게 되지만 마니의 임신, 유산, 그리고 부적절한 이성관계에 대해 남편에게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다 딸 마니의 비행기 추락 사고와 직면하면서 부부는 말 그대로 멘붕에 빠집니다. 한편 아내 리비아 생일에 딸 마니는 홍콩에서 직항이 아닌 카이로를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 영국으로 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마니가 탄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죠. 이 항공사고를 가장 먼저 인지한 것은 아빠인 애덤인데요. 애덤은 이때부터 감정노동과 함께 내적 갈등에 빠지죠. 공교롭게도 아내 40세 생일에 벌어진 이 사고와 그 비행기에 탑승했을 딸의 안위에 대한 것을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옳은지 혹은 생일 파티 후 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의 40세 생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20대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전 임신을 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아내에게 40세 생일은 오래전부터 기획한 그리고 결혼의 상처를 치유할 기회였는데요. 이에 애덤은 딸의 안위에 대한 고백과 아내의 생일 파티 진행 사이에서 고민을 한 것이죠. 이로 인해 애덤은 아내 생일 내내 스트레스에 빠지고 최종적으로 딸 마니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을 확신할 즈음 아내 생일 파티도 끝을 맺는데요. 그때 딸의 안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아내에게 고백하죠. 이 과정에서 딸 마니의 안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존재하는데요. 그 사람은 딸의 절친 클레오였죠. 클레오는 마니를 임신시킨 로브의 딸이었는데요. 마니가 홍콩을 출발하면서 자신의 깜짝 등장쇼에 대해 아빠 이외에 절친 클레오에게만 언지를 주었고 이를 통해 마니가 귀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클레오는 마니가 도착 예정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오지 않는 것과 항공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마니의 신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죠. 그리고 이런 것을 마니의 아빠인 애덤에게 말하면서 무엇 때문에 딸의 신병 관련 이야기를 엄마인 리비아에게 말하지 않는지에 대한 심적 압박을 하는데요. 리비아와 맥스만 알고 있는 딸의 임신 사실과 애덤과 클레오만 알고 있는 딸의 신변 문제가 묘하게 복선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 사실은 리비아 생일 파티 종료 후 각각 서로에게 공개가 되는데요. 이것이 애덤과 리비아 부부를 위기로 몰아넣죠. 그리고 소설은 급반전하여 마니 사망 1년 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애덤, 리비아 그리고 조시는 딸이자 동생의 항공사고 사망사건을 극복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딸을 임신시킨 로브와 그의 형 넬슨 그리고 리비아와 그의 어머니 관계에 대한 정리가 언급되죠. 전반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억지스러운 부분처럼 느껴지기는 하는데요. 이 소설의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예전과는 다른 행복을 이어가는 에덤과 리비아 부부의 모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 치료에서 보면 가족 비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에게는 각각 터부시하거나 금기시하는 가족 비밀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선조 중에 자살을 하여 사망하였거나 이혼이나 외도, 중독이나 가정폭력 등등 가족력을 숨기거나 은폐하면서 유지되는 가족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족 비밀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을 경우 불행한 가족사는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 이런 것이 이 소설에서 어떻게 투사되고 있느냐? 첫째, 마니의 임신과 유산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마니가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임신한 나이는 리비아가 혼전 임신을 한 나이 19세로 동일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설이니까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 아닐까요? 그럴 수 있죠.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데요, 상담 현장에서 보면 묘한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독자 부모 아래에서 중독자 자녀가 생기는 것과 같이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과 비슷하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 혼전 임신으로 부모와 관계가 뒤틀어졌던 리비아는 딸 마니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비밀 약속을 하고 난 후 마니에 대한 묘한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배우자이자 마니의 아빠인 에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는 아빠인 에덤도 같은 감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뒤늦게 알게 된 마니 관련 비밀에 대해 딸에게 배신당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니는 항공사고로 사망하였기에 아빠인 에덤 입장에서는 양가 감정에 빠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것이 딸 사망 후 극복에 있어서 방해 요인이 되죠. 가족 비밀을 치료하지 않으면 세대를 이어가며 반복합니다. 따라서 가족 비밀은 치료의 대상이 되죠. 둘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독이 되는 경우죠. 이 소설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손꼽으면 마니의 임신, 유산, 그리고 부적절한 이성관계와 함께 마니의 항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과정에서 에덤과 리비아 부부는 각각 감정활동과 감정노동, 그리고 내적 갈등으로 인하여 배신감과 불신감이 증폭되는데요. 이런 면에서 부부의 대화와 소통은 중요한 요소가 되죠. 특히 어려움과 괴로움, 그리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 부부의 대화와 소통은 문제를 문제화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데요.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비밀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비밀이 공개될 경우 부부나 가족은 비밀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보다 비밀 유지를 통해 자신을 기망했다는 배신감과 불신감이 증폭되는데요. 이 소설이 이런 단면을 보여주죠. 어찌되었든 부부나 가족의 의사소통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소설은 직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읽어본 페리스의 소설 딜레마는 현대를 살아가는 개인, 부부 혹은 가족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부부와 가족 안에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으신가요? 혹은 딜레마적 상황에 놓여 있으신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딜레마를 극복하시는가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가적인 상황, 내적 갈등 상황에 많이 노출되는 현대인의 모습이 오늘 이 소설이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B.A. 페리스의 소설 딜레마에 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내용에 공감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